진입되어 있거든. 근데 청반의 글자, 청반의 글자는 무조건 하고 뭐야? 지에 그 통근을 해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뜻이죠.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 청간의 글자를 쓰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청간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뼈가 있는 거죠. 지지에 통근을 해줘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다른 글자에 대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그것을 뭐냐, 내가 쓰임을 써야 될 적에, 그죠? 뼈의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근호는 오행로는 지지의 사막과 방화에만 통근한다 합니다. 그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지지는 삼원 사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청간의 글자도 지지의 삼원과 방화의 글자 만나야만 힘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의 글자도 관의 글자를 만나야지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청간과 지지를 볼 때는 12운성도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력대로 힘이 강한 약한을 보는 오늘은 넘어갑니다. 기본사항이 그렇다면 넘어가고요. 이건 12운성한테 심화를 하면 더 들어갑니다. 맹리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입각에 의해서 이해하고 응용을 해야 한다. 맹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맹리는 이렇게 탁 잘라서 안 돼요. 재단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응용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글자가 우리가 그럼 응용을 해보자. 잘하는 글자는 뭐야? 물이잖아.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 또 고이해야 되잖아. 응? 이렇게 자외모유의 글자는 무슨 거? 하늘에 천의 글자들 얘기했죠. 그러면은 천의 글자는 뭐를 만나야 움직여? 강의 글자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글자를 만나면은 뭐가 돼? 수곡을 이룬다 하면 안 돼.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검증수를 해주는 이유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갱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검증수가 되는 거지 공기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가 자수가 있는 사람이 신을 만났을 경우에 뭐예요? 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자시잖아. 자시면은 올해 이 글자를 봐서 내가 뭐예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줬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 그럼 포의 글자는 뭐야? 지는 이 글자를 결실을 맺게 해주는 가두고 이렇게 결실을 받다 이 뜻을 봐도 돼요. 자, 이것이 나중에 12운수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맹리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그게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돼요. 그 주역이라든지 표라든지 뭐 기문등갑이라든지 유김 이런 거 공부할 때 여러분 한 타로 같은 경우는 탁탁 잘라서 재단을 해서 보지만 맹리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유연해서 굉장히 그 사고력이 풍부하게 가져가야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원령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어디에 통근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쓰임을 찾게 됩니다. 노강이냐? 녹은 뭐야? 간목 같은 인감유가 노강이죠. 인수에 통근하면 해수에서 통근한 거겠죠. 고장경은 뭐야? 미토에서 통근한 거겠죠. 또 미토나 진토. 요렇게 구분해야 돼. 그러면 노광에서 통근하면 힘이 있어 없어? 있어. 힘이 있고 뭐야? 고지에 통근하면 힘이 약하겠죠. 이건 다 수입연수법인데 그렇게 구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근론은 일간의 강약을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그 강약을 보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크게 어떻게 응용해 나갈 거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적에 용신이야기를 거의 하지가 않습니다. 쓰임에 대한 부분을 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토물 보고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통근의 신경 다시 한번 내가 가려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시중에 가보면은 객북용신을 공인을 한다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책이 6기가 돼. 근데 요 내용이 요 한 페이지 요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 강의라고 가보면은 실망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적에 신강양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구조로 잘라준다 이렇게. 인비의 그룹과 십재간의 그룹으로 나눠요. 인비 그룹으로 들어가면 뭐야? 나를 도와줘 생존하는 그룹이죠. 도와주는 그룹.
돔. 이거는 뭐야? 나를 극하는, 힘을 빼는 이런 그룹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비의 그룹이 말하면 뭐야? 신각. 식재간의 그룹이 말하면 뭐야? 신약의 그룹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책에 봤을 적에는 굉장히 한데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쉽게 보이거든요. 인비 그룹과 식재간의 그룹을 두 가지를 양분시켜서 보면 쉽게 판별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신강, 신약을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각 글자들의 통근에 대한 유무다. 자, 통근한 글자의 유무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자, 앞서 통근편에서 배웠듯이 각 글자에 대한 힘을 세기를 조율한 후에 일간에 대입하여 일간에게 생조하는 성분이 많으면 신각, 극하고 설하는 성분이 많으면 신약. 일간에 생조하는 그룹은 뭐야? 이걸 갖다 인비군이라 합니다. 인성과 비급을 이루어진 그룹. 일간은 극설하는 그룹은 뭐야? 식재간 그룹이겠죠. 식신, 상간, 재성, 정간, 팽간이 되겠죠. 식재간 군으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천간의 세력을 적용하는 규칙에서 뭐야? 첫 번째, 뿌리를 많이 내리면 좋겠죠. 그 자체를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근데 대개 뿌리가 내려들어도 뭐가 되면 충, 훼손되면 된다 안 된다? 뿌리로서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쓰지는 못합니다. 자, 나중에 합충론에서 배워야겠지만 자, 사이충이 됐어. 그지? 그럼 두 개 다 멍서잖아. 그럼 언제 이걸 쓸 수가 있겠어요? 대원상에 이걸 나가주는 이게 온다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이 항목으로 걷어 갈 때. 그러면 충이 되어 있는 글자가 내가 읽을 때 재성이라 치면은 나중에 못 쓰고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인년이 오면은 목세가 도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합을 이렇게 충을 풀어주면서 합이 되면 뭐야? 이걸 저 온전히 살아남으면서 하이가 잘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충에서 뿌리가 상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합으로서 충을 풀어주면 어때? 될 수가 있겠지. 좀 더 사주명령 띄워봐요. 이렇게. 가장 강한 것이 뭐냐? 네 번째 보시면 4번 봐봐. 월에서 월지에 근을 두고 통근한 성분이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한 거예요. 세 개보다 강해요. 강하던가 거의 비슷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의 근을 투출한. 뭐 왜 월지와 시지가 그 두 개를 볼까? 응? 월은 태어나고 죽는 그 월령이에요. 내가 태어난 계절이 가장 문제 봅니다. 그리고 시는 내가 죽어서 돌아갈 차례. 그렇게 택지형 택지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일지 시지 순으로 근을 두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가 이것만 정리하시면은 그다음 일반적인 신강력 항변하는데 가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3초 걸립니다. 위에서 말한 성분들이 없을 때는 지지의 근을 돌린다 봅니다. 이거 투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시면 나와요. 관에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볼게요. 지지의 서열, 지지 각자의 서열은 월, 시, 일, 원, 년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월지는 나머지 시지, 세 가지보다 힘이 강하고 시지는 나머지 두 개보다 힘이 강하다 되겠죠. 일단 월지에서 통을 해버리면은 가장 강하게 되겠죠.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분이 강하냐를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대원칙을 하여 어느 위치에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준들은 사조의 필수 교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기준들로 정리하고 간추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밑바탕을 하여 일간의 생명의 인비의 고립이 임성과 비급의 고립이 강한 경우는 신각, 극설하는 세력, 식재관이 강하면 신약, 이렇게 판별을 짓습니다. 자, 정서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시간관의 밑에 이렇게 통일해서 보시면 자, 생조 그룹과 생해주는 그룹과 흑설하는 그룹을 말해볼게요. 여기서 인성과 비견의 그룹, 식재간의 그룹. 보시면 월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지갑, 이렇게 임수, 그리고 지간목. 여기는 뭐야? 경금, 정화. 두 가지 있네. 자, 그룹을 봐요. 갈목이 뿌리를 어디 뒀어요? 연, 시, 간목이 뿌리가 둔 것은 시연. 간목은 1, 시, 연. 임수는? 임수는 1연. 1연. 정화는? 월, 월. 경금은? 없어요. 없고. 이런 그룹 자체의 힘을 봐가 세기에서 뭐야? 한목 내가 스스로가 두 군데 통과했죠. 네. 자, 그리고 뭐야? 임수도 통과했죠. 정화가 월에 통과해서 가장 강하죠. 네. 근데 그룹적인 측면에서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간목과 정화가 뭐야? 간목과 임수가 비율적인 측면이 약간 많다고 보시면 두 개, 세 개니까 그지?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위에 이제 자. 맨 밑에 두 칸에 볼게요. 맨 밑에 두 칸에. 다음은 일간의 생겨하는 그룹을 비교해 봅시다. 일간의 생겨하는 월간, 임수, 연지, 일지에 통근하고 있고, 나머지 통근을 이게 없죠. 이렇게 되면 어때? 통근을 찾은 결과 월지에 통근한 수가 가장 셀이 강하죠. 그 다음으로 간목, 임수, 경금수이 되면은 조합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신강. 약간의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야? 좋은 사주가 되겠죠. 신강 그룹에서 내가 쓰게 되는 상관도 힘이 좋아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면 상관성이 좋은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용신이 우리가 말하는 뚜렷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좀 신강명에 뭘로 쓰는 사주? 정화를 쓰는 상관성을 쓸 수 있는 좀 좋은 사주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렇게 선생님 자본에 죽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통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가 그냥 신강명에 뭘로 쓸 수가 있어? 상관성을 쓸 수 있는 좋은 사주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포를 만들어요. 이걸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서 비주얼 해주는 걸 좀 연습을 하면 여러분 요거는 몇 초 걸린다고? 3초 걸리면 안 돼. 4초 걸리면 안 돼. 3초 만에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음일간은 세력 비주에서 제외한다 이랬죠. 양간은 세력에 포함되는데 음간은 음일간은 세력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적청수 통천론에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오양종기 부종세, 옴종세, 무정이. 자, 양간은 기에 순응하며 따르는 것이고 음간은 뭐야? 세력에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나중에 보면 이게서 나중에 다시 나와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도 힘을 받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간은 안 돼요. 음간은 세력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음간을 나중에 보면 어디에 헷갈리냐면은 종격병에 서서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어지간하면 종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양간은 종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사주학의 대경기를 할 수 있는 적천수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대경기 적천수 공부하고 있죠.
계절이라 하는 것은 맹식에서 월지를 의미하며 세력이라는 말 그대로 맹식 내에서 포진하고 있는 주례를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양간들은 지지와 관련하여 움직이는 반면에 5가지 응가들 지지의 통근보다는 다른 세력들에 의하여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응용하여 맹식에서 일간의 신경령을 다룰 때에 일간이 음에 해당하는 속성 을목, 정하, 기토, 신금 빠졌네요. 개수들은 일간의 신경에 따지는 세력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신금 쓰도록 하세요. 빠져야겠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거는 음간인데 세력이 포함시킵니다. 일간만 안 시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일간만 안 시키면 이것에서 빼면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봐요. 도프로 만들어. 밑에 만들어 놨네. 밑에 지장을 다 알아야 되겠죠? 지장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뭐야? 간목부터 볼게요. 간목 어디에? 월, 일, 연애. 그리고 임수는? 임수도 월, 진해 일. 월일 그리고 기토는? 진 월, 월 년. 이렇게. 빼놨네. 연애도 월지. 없을게.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일간을 제외시킨 뭐가 됩니까? 세력적인 측면에서 임수의 힘이 약간, 그게 기토의 힘이 약간,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죠? 근데 이 세력이, 2개의 세력이 뭐야? 이것이 월지에서 통과됐잖아. 그러면 이게 힘이 가장 강해, 안 강해? 강하잖아요. 여기도 통과했고. 그리고 힘의 균형 자체가 간목과 비슷해 보이죠. 근데 키토가 하나 남아있죠. 네. 키토도 힘을 빼버리니까 어때요? 약간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강한 세력의 증간의 간목인데 다음으로 임수, 키토 소도의 힘의 세력에 대한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일간을 생존하는 인비 그룹이 일간을 누르는 십자가 약간 약하죠. 간목이. 이것이 여기 없었다면 강하겠지만 기토의 힘이 더 있잖아. 그러면 약간 신강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강명이라도 신약의 버금갈 정도로 힘이 강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성만 따지는 거네, 쌤이 공간은. 그럼 쌤 이거는 그러면 비견은 쓰겠지. 비견이 썼다. 보통이에요. 이럴 때면 괜찮죠. 약간 신약해. 지금 여기가 정화가 있었다? 정화가 있었다? 정화로 씁니다. 아, 네. 그럼 예. 정하셨다 그냥 그 신강. 비견이 하나 있다 보는 거네. 예, 그렇지. 일간만 빼고 예. 그지? 만약 이게 있었다면 신강을 갖겠지. 완전 신경이네. 예. 기토니까 거의 힘의 균형에서 이거 2개만 붙으면 여기 약간 목이 강하잖아. 근데 기토가 있어서 이거 예. 뺀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오면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죠? 되게 여러분들이 좀 판별하기 쉬워요. 그래서 통근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라도 개풍용신을 샀는데 개풍용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도면 신강력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가도 아리까리한데 요 프린터를 들고 연습을 해봐요. 선생님이 그래도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있으면 하나 가지고. 판별 되겠죠? 요거는 들어가, 그죠? 책은 안 들어가죠? 네. 연습을 해봐요. 연습을 해보시고 신강인, 신약인 여러분들 판별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판별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주와 신강하니, 신약하니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원리만 아시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은 용신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죠? 이야기 했었고 뭐 막 샀잖아요. 그러면 용신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에요. 용신을 아까 처음에 봤던 간목이 정화가 됐죠. 그럼 그 사람의 용신은 정화예요.
지가 뜬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으면은 정화가 아니고 금이었다면은 신강하면은 금을 관을 용신으로 쓰고 그러니까 갱년이 뿌리가 없었죠. 근데 갱년을 쓰지 못하고 정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화를 쓰면 안 되고 관을 쓰려 할 거잖아. 네. 우리가 전에 안 까먹은 것처럼. 그러면 언제 쓰겠습니까? 뿌리 올치. 갱금이 뿌리 올치. 갱금 뿌리 올치에 정화를 써서 갱금으로 득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쉽죠? 쉬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건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쉽게 컴퓨터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예비를 한번 해보려면 해보던가. 안 그럼 청산할까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 역시 빨라. 개묘 연주가 정묘고에 개묘 아유 개미요. 병신 한눈에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쫙 봐서 신강 치냐? 신강. 신강이죠. 자 제시키죠. 개수는 내 네. 인간이니까. 근데 힘을 그냥 받은 인성. 인성의 힘이 강하죠. 정한이가 뿌리가 내리긴 내리도 정한이 힘은 좀 미약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용신이 이 사람은 정화가 용신이죠.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기법입니다. 정화 없다면 정화격이라 가지고 인비를 용한다 했죠. 지난번에 했죠. 자 그래서 자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 신약하는 신강사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 더. 이거 너무 쉽다. 뭐 어려운 거 올려야지. 무술. 무술. 병진. 병진이요? 병진. 병. 네, 병진. 정축. 뿌리 내렸다. 개묘. 일단 뿌리를 봐야 된다. 신강. 자, 음간 또 제비시켜야죠, 여러분. 네. 제비시키고 병화가 뿌리가 있어 없어요? 한 군데. 연지. 뭐가 힘이 강해요? 무토의 힘이 엄청 강하죠. 네. 그러고 개수의 힘도 강하죠. 그러면 신약한 사주. 신약. 그러면 뭘로 용신을 씁니까? 인비를 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성과 비극이 왔을 때에 용신. 이게 떠가 있는 병화가 있죠. 네. 그러면 급제를 용하는 사주가 되겠죠. 보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좀 합니다. 그날 봐도 뭐야? 인비를 용해야 될 사주, 신약한 사주. 누굴 좋아한다고? 병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병화를 좋아하면 자기가 가면 어두워지 안 어두워? 어두워진다. 자기가 어두워지니까 빛나지 못하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이길까 못 이길까? 무술생이 나이 많네? 잠깐 좋다. 계속 빛나고 사네? 응? 40 이후에 빛나게 살고 있네? 별 뭐 신약해서 별건 없지만 선생님 몇 시에도 별이 있어요? 묘심에는 5시잖아요. 아, 그것도 알고 있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선생님 의도로 알아보는잖아. 아우 됐어. 너무 쉽죠? 한 개만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6합 들어갈게요.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갑자. 갑자? 예, 갑자. 임신. 경인. 병신. 쌤, 충하면 못 쓴다고 통과는 안 된다고 했는데 충이 안 됩니다. 충 안 돼요. 양쪽 충이 되나? 아 지금 삽을 내서 그런가. 자, 그냥 두고 볼게요. 나중에 중할 때 다시 보면 되지. 충이 되게 더 힘든 사주예요. 자, 그냥 보고 볼게요. 그냥 신강 사주를 그냥 봐도 네. 경신인데 맞죠? 지가 한 개 뿌리 내렸잖아. 네. 또 내렸잖아. 요 한 개 내리면 다른 거 가잖아요. 아,
강한 거 2개 냈네. 그 신경 사주 끝. 왜 월지 연지에 통근하면 세계보다 강화됐죠. 네. 근데 지가 시지에 또 내렸죠. 네. 뭐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글자가 있나? 그럼 가장 강한 글자가 뭐야? 수잖아. 네. 그래서 지가 쓰는 글자는 뭐 수. 수도 괜찮네. 수로 쓰는 사주죠. 식상을 쓰는 사주. 목도 세지 않으시니? 목보다 이 훨씬 강하죠. 혹시 나지? 임신 생지에다가 목은 왕지에다가. 목은 여기 한게 오기 때문에 약하죠. 여러분 식을 쓰는 사람. 식재를 상관없네. 월지시지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나 식신이네. 그럼 이런 사람 보고 뭘 하라면 교육적 공무, 교육자 가르치는 좀 이렇게 하시라고. 몇 살짜리고? 33살인데 미혼이고 고졸에 간호조무사. 하실 때 이런 애는 공부를 많이 하지 잘 사는 거는요. 공부를 못하면 못 살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사주인데 공부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중에 심각한데 엄마가 4살에 떠나서 엄청 힘들게 살았어. 공부를 하면 좋단다. 공부를 해랄까. 못 사는 문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통번호로는 이런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전에 처음 할 때 여러분 했고 지난 시간 하시고 하면 그럼 여기 여러분 밖에 나와 구명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이걸 굉장히 길게 해요.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고 다음에 들어가면 텔테크닉이라시 나옵니다. 그 뭐 양심성찰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요거하고 다릅니다. 이거 다시 공부할 거고 일단 통번호에서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신강약을 논하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수에 고수 아냐? 고수예요. 고수가 된 거야. 아우 잘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응? 청량해 봅시다. 청량하면 뭐가 있어요? 각기 일경. 병신. 병신이니까 꼭 용하는 거야. 정임. 무게. 병신. 무게. 정임. 무게. 아, 이렇게 돼요? 순간 합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이 상실됩니다. 근데 상실되는데 이 상실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문제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각기 합포가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물행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 그러면은 각기 합토가 되면 토가 되죠. 네. 그럼 토가 되면 뭐가 될까? 토는 토인데 어떤 토? 물상론을 좀 해볼게요. 퇴비. 퇴비. 나무가 썩죠. 그런데 난 석탄, 석탄. 낙엽, 화석, 거름. 거름. 나중에 물에 있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 감기 합토가 됐을 경우에 옆에 을목이 있었어, 여기. 네네. 그러면 등락감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지? 같은 세력이 옆에 있기 때문에. 토를 배내뿌기 때문에 을목이 감목을 감고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그냥 아주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을목이 감목을 보면 좋아 안 좋아? 그래 간단한 거지. 좋아. 좋잖아. 며칠이 되면 근데 감목이 장가가고 나면 내 행결 돌봐 안 돌봐? 안 돌아. 안 돌봐. 근데 굉장히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을목이 여기 있으면은 각기 합도가 안 돼요. 기토 옆에. 방위를 해서 안 돼. 자, 오늘도 해볼게요. 요 옆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도 안 되지. 합이 안 돼. 죽도록 하세요. 네, 복사요. 그래서 이 원리가 극하니까 극하. 그걸 하는 글자라든지 다른 글자가 있으면 합이 안 됩니다. 지금 저 책을 좀 이따 보기 전에 먼저 좀 하고 나서 할게요. 자, 지난 기초할 적에 6합을 했죠. 그때는 기초니까 기초 때를 하면 돼. 5합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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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합
오늘 심화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런 원리로 뭐 하신다고 보시면 신금이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은 여기 금이 다 있습니다. 자, 간목과 기토가 만나면은 땅이 되는데 언제 공수가 어떻게 되겠노? 단단한 기토가 되겠죠. 아주 단단해지. 나중에 감이 갈수록 하식이 되거든요. 딱딱한 나무가 되겠죠. 근데 탁수가 될 수도 있어요. 기토로 인해서 탁수가 될 수 있고 간목으로 인해서 탁수가 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그때 성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여기에 무토가 있었는데 간목을 잡았어야 되잖아. 그지? 그냥 안 그래. 생각 제대로 안 했지. 그러니까 무토를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어. 그럼 간목이 잡아줘야 되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토로 인해서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무토가 병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탁수라고 얘기해요. 탁수. 좀 여러분들 사진 올리면서 봐야 여기 있으면 합의는 걸 좀 올려봐요. 일단 탁수가 돼. 이렇게 내가 이 쓰임을 간목으로서 제해야 돼, 안 제해야 돼? 제야지. 근데 일이 되면 어때요? 뭐 이제 장가가고 나서 시집가고 나서 뭐야? 내는 게 버리고 똑같죠. 어? 자, 그걸 자 보면은 다시 보기 천간 합의되는 그 표기의 글자가 쓰임의 용도가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끝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뭐가 안 돼? 합의 안 돼. 합의 안 돼. 자, 내가 지금 소단 선생님 코스 가지고 그제도 넘어가고 싶어. 가서 우찌원 저기 해운강도 놀러 가고 싶은데 배천 선생님 딸에 붙었어. 그럼 작업이 돼, 안 돼? 네. 똑같은 원리네. 그렇게 이제 첩신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 올려서 합조심. 조금 이따 다 와서 몇 개 빼놔요. 그러면은 내가 간목을 쓰고 싶잖아. 간목을 쓰고 싶잖아. 네.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자, 목은 뭐야? 교육이에요. 가르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내 사주와 관계없이 목은 교육이에요. 가르치고 어린 거잖아. 교육을 보시면 돼. 직업은 뭐야? 학교에 근무를 하든지 가르치면은 저 목이 해소가 돼. 이게 좋게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다?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공무원 같은 교정직 공무원 있죠. 교도소이라는 사람들. 아니 저게 합의돼서 무토가 탁기가 되는 상황에서 갑을 써버리면 그 탁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해지겠지만 간목을 써야 되는데 묶였어. 그럼 안타깝잖아. 그러면 내가 직업은 뭘 해야 돼? 목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돼. 목이 교육이고 가르치고 공무원은 교정직이고 또 뭐 교육청에 근무하던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뭐야? 건설업 있죠. 건설업 쪽으로 근무를 하시면 어때요? 설계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좀 해소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방금 그런 그건 여러분 내가 뭐야? 그거 불행법 뱅신 합수가 됐어요. 수라는 글자가 나왔잖아. 그럼 뭐가 될까? 수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가 돼? 정수, 수증기, 구름, 안개, 또는 소나기, 또는 일식, 유리관, 비닐하우스. 유리관 뭐라고 했어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투명한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읽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일식. 그 물상으로 할 적에 나를 쓰게 될 거예요. 좀 적어놨도록 하세요. 목일간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돼 있어. 가상에요. 네. 목일간 이렇게 돼 있어. 내 관이 뭐하고 합의됐어요? 뱅하고 합의됐잖아요. 네. 그러면 뱅하가 합의되면 어두워져 안 어두워져? 어두웠어. 어두워지고 신금도 사라져버리죠. 네. 이 사람 공무원을 한다고 했어. 뭘 할까? 약간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기무사에 근무를 할 수 있겠죠. 예리한 칼날을 들고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 암압되는 간첩. 드러나 있는 직업이 아닌 숨어있는 직업이죠. 우리나라 숨어있는 직업이 많잖아요. 국정원이 대표적이고 뭐 기무사 이런 애들. 군대는 기무사죠.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된다면 변호사면 제아에 그렇게 되겠죠. 제아에 그 변호사 불쌍하다. 돈이 없대요, 얘들은. 그러니까. 내가 팟캐스트 해야 들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모금해가 주고 일하래.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진짜 대단하지. 그 우병우 이런 거 나오면 전혀 계획이 우병우 진짜. 뭐 어떤 거 많죠. 그렇게 자, 이 기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다시 나타 다른 글자가 온다면 극하는 글자가 온다면 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극하는 글자 임수가 붙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개수가 붙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가 옆에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했어요. 육합이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좀 더 관합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훑고 들어갑니다. 자, 얼간합은 뭐가 됐습니까? 금이 됐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금이 됐으니까 어떤 예리한 금이 됐을 거잖아. 수저, 일면 또 칼, 화사, 촉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편촉, 편촉 이런 거울도 봐도 돼요. 우리가 가끔 옛날에는 동선을 구를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봤잖아. 동판을 해서 봤잖아요. 네. 청동거. 청동금이라 하죠. 청동거. 거울. 스피커 또는 세로도 봅니다. 을목이 세로 봐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불쌍으로. 자 그러면은 세 장에 있는. 나중에 공부를 할 적에 목이 많은 사주는 토가 없으면 이식시킨다 해요. 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하여튼 이식시키죠. 그 직업은 뭐냐? 토에 관련된 직업을 하면 성공을 하도록. 그리고 한 개 더 팁. 여러분이 목이 많은 사주가 있잖아요. 땅이 없어.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돼. 공부를 많이 하면 목이 더 많아지죠. 가난하게. 목이 많으면 뭐야? 일찍 중학교 졸업하고 뭐 산에 일찍 뛰어가야 돼. 그래야 돈을 번다. 대졸 내가 목이 많은데 대학원 나왔다면은 끄지를 보고 시험 말아요. 자, 물행을 봐가지고 목이 써야 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토가 많은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지. 이게 목당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맞아요. 거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지연이 언니. 많은 거 몰라. 사주. 목이 많아? 세 개 많은 거 알고. 적당히 공부하고 일생을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매천 선생님이 목이 많다면 뭐야? 요 정도 선에서 바로 높대 뒤로 가야 돼. 그래. 바로 그래서 하면은 지금도 돼, 일이 이제. 뭐가 들어와? 돈. 공부하는. 그럼 뭐 앞에 가서 뭐야? 퇴근할 때 문화양곱장 가서 한 내가 안 받다 생각하고 그냥 다 먹고 얼마나 즐겁냐. 좋겠다. 나는 셀이 공부만 해야 돼.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간목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등락감각이 안 되고 자기는 남과 따라서 사용할 수 힘이 필요 없겠죠. 이것도 옆에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임 한목이 되면 뭐가 될까요? 정임 한목은 굉장히 저기 뭐냐면은 정임 한목이 돼가지고 사주 격격이 좋으면은 북글씨를 잘 쓴다고 해요.
맹필가일 수가 높고요. 정임 한목이 사주의 객이 좋았잖아요. 필요 없는 걸 잡아서 됐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밤에 뜬 뭐야 별빛이지. 그래서 뭐야 이 정임 한목이 유일하게 그 총명을 넣으라는 거예요. 보시면 매천선생은 그걸 볼래요. 따뜻하면 공부는 걱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정임 목이니까 꽃꽂이 네? 꽃꽃이요? 지휘보 장식명꽃 딸 문자. 해초리 뭐 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탁수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의 합판은 화가 됐잖아. 목의 합판은 등대라든지 가로등 이렇게 봅니다. 등대 가로등요? 그리고 불꽃. 탁수, 탁기 될 적이랑 그런 나중에 사주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해야 돼요. 호로수가 될 적에 못 쓰면 그 묶기범위에서 쓰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요 행상을 갔을 경우에 자, 화과 불화를 떠나서 일단은 다 배내게 됐어요. 이렇게. 자, 토로 배내고 금을 배내고 수로 배내고 목을 배내고 화를 배내는데 이게 어떤 형태예요? 보여져 안 보여져? 안 보이지는 기의 행상이죠. 자, 갑이라는 행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갑이라는 행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인을 보면은 확실한 이기가 통근했기 때문에 목이라는 글자는 실체화됐잖아. 세력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목이라는 글자가 없잖아. 그냥. 그러면 이 목이라는 글자를 언제 쓰냐 그죠? 지지의 원령을 택해야 돼. 뭘로? 목으로 원령을 택해줘. 없습니다. 대운의 목을 봤을 적에 실체화되게 쓰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정도의 강한 기운을 받아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체에 있던가 대운을 기다리던가 그렇지. 삼합되든가 아까 방합이 얘기했죠. 되든가 원리 있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뭐야 체에 있는 거 하고 대운을 기다려서 되는 거 하고 세 번째 진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 이걸 다 배행을 하는 거다.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모든 글자를 아울러서 배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모든 합된 글자. 그 용이 배나의 동물이에요. 배나의 삼양의 그 양을 봐가지고 그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진토를 가진 사람은 위에 있는 글자가 하얘졌을 때 이게 다 되는 걸 봐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내줄 수 있는 글자, 계절, 원령, 대운과 삼합방. 진토. 삼합은 다음 당연히 그렇게. 육합도 되세요?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청간합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이해가 되세요? 너무 빠르나? 사주 올까요? 잘 올릴 때뭐 책 들어왔어? 아니 합된 사주. 사주. 사주 한 했잖아요. 하나 사주 한 개 해야겠네요. 병진. 다빈. 병진. 다빈. 어디가 안 돼, 읽었죠? 언니. 야. 학교로. 빨리 올리라니까. 병진. 신묘. 오씨 무고. 아 병신아. 무인. 갑인. 돼, 안 돼?
일단 되잖아요. 왜 되지? 왜 되나? 아니 지금 진토를 봤을 때. 네. 진트를 꼭 봐야 돼요. 원래 똑같이 못했잖아요. 물론 아, 수인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 그럼 뭐 일간이 합격으로 되는 거하고 저렇게 되는 이걸 거 할게 아니라 공부 좀 해줄게. 그러니까 무조건 저거는 일단 된다고 했잖아요. 일견이 아닌 이상은. 맞죠? 그럼 진토와 상관없이. 진토가 없으면은 네. 쓰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만 있는 거죠. 기만 있는 음. 귀신처럼 존재하는 거죠. 수고, 그러면은 귀신처럼. 정신 합수가 되면 내한테 재물이 아니야. 재물. 재물을 쓸 수 없어. 쓸수 있네. 진이 있으면, 진이 없으면 못 쓰는 못 거야. 쓰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사주를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조연맹인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조연맹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돈이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 내가 방송실 댁에 와서 봤던 사람이 지금 우리 내막하고 집에 없어 새 채를 샀어요. 방송에 못 사람 내가 옮기래. 옮기가지고 이 사람이 새 채를 샀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40좀 넘어가거든요. 정관으로 가서 집을 물론 그게 뭐 다 대출내가 샀겠지만 집을 3개의 문서를 들고 있다. 이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어떤 원리를 봐야 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원리를 봤을 때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가 신강 뺍니다. 일단 아까 그 합의. 그럼 이 사람 신강 한번 오늘 봐볼까? 네. 신강이 볼적이는 뺍니다. 다시 제육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네. 조은약, 조은약 볼적이는 그 합평을 안 봅니다. 그냥 펼쳐다시 네. 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신강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네.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인비를 용해서 신약 사주자. 힘이 있어 없어? 신약 사주가 있네. 인 있잖아. 지금 있는. 계절 신에도 있고. 간목이 힘이 너무 강하잖아. 감목이 덕치에 봤잖아. 이렇게 관이어서 강하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선생님 병신은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간목이 전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간목이 더 인비를 강하네. 용해서 찾아. 약간 신약한데 그 사람이 괜찮은 거 보시나. 한의사. 그렇게 약간 신약하죠. 네, 아, 연지는 너무 약하잖아. 근데 연지. 이게 우리가 아까 있죠? 왕지에서 득하는 거와 네. 인성이 득하는 차이가 있잖아. 왕지라고 간목이 왕지를 왕이 완전 제일 강할 때. 이렇게 되면은 신약이라. 록하고 왕이 돼. 로광에서 했잖아. 네. 이거는 뭐야? 지지에서 들어왔죠. 약간 약하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간을 써야 되는 약간 약해. 인비를 요구해. 공부를 많이 하면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은 안 좋다. 안 좋지. 안 좋지. 목이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쓰는 게 빨리 아니고 물로 사회생활 따라.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이제 오행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신강시험 공부도 하지만 오행이 5가지 물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개 많은 거야. 목이 많으면 공부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맥천생 졸업해야 안 돼? 졸업해야 돼. 근데 비우고 졸업해야 돼. 오래 할 필요가 없고 대충 버려가지고 대충 쓰는 거. 그럼 저거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경신합수 진 때문에 수된다. 돈 때문에 쓰는 거죠. 이 사람 돈 잘 벌어요. 조상이 더불어 살겠죠. 진 안에 개 있어서 지금 뿌리가 있어서 뜰 수 있다 이 말이죠. 지는 무조건 일단 합하면 다. 원령을 득해야 되고 사막과 방함을 넣고 이게 순위가 선생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때 태어나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 해모미를 짜든지 신자지 수국을 짜면은 통을 해야 안 해? 순위가. 하자.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예외가 3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토가 있으면 합행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토가 있다 없다? 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부인이 귀신 같은 부인인 것 같은데 실체화된 부인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부인도 한의사. 그러면 부인이 어떤 부인?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통보를 해볼게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조선국에서 올라왔죠. 잘 모셔야 돼, 안 잘 모셔야 돼? 주인은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럼 뭐 실체와, 그럼 이런 사람 이렇게 공들여서 난 자식이나 할 수도 있겠죠. 한사람 공부 잘했겠네. 공부해서 성공한 거잖아. 한사람. 공들여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누가 언제 나타났냐? 병신합수 학식이 될 때 나타나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대학 들어가면서 학식이 통하겠다 보면 돼. 시기적인 부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누구든? 조상도 저도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지내야지. 지내야지. 무당한테 걸리면 죽어 안 죽어? 죽여야지. 그래서 무당이 이야기 할 줄 알아도 몰라? 모르지. 우리가 하면, 무당하면. 우리가 선임을 해야 돼. 그럼 저 신금 때문에 자식도 이제 공들여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도 해야지. 없는데 뭐 해라고 한다고 하나. 이런 사람 할 수도 있어요. 의외적으로. 더 뭐 잘해야 때문에? 된다. 괜찮죠. 너무 사주가 쉬워. 그래서 애가 이제 앉았다. 간이 참 좋네. 신신없다. 그걸 무슨 호텔 뛰고, 롯데 호텔 뛰고 다 죽었습니다. 요새 발 앉아도 돼. 소생목까지 해서 좋은데. 한복이네, 선생님 옷이. 한복이에요. 아니에요. 한복이 집어온다. 다 한 개 더 해보고. 하나 더 해볼게요. 정유. 뭐야 이거. 정유의 선생님. 신의 신혜. 영웅. 영오예 선생님. 예. 합 안 되네. 기회. 기회. 자 선생님 진짜 예시 적으로 나왔다. 네. 아주 깔끔하게 나와버리네. 합 안 되네요. 자, 왜 합이 안 될까? 정황. 정아. 일간은 합을 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합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확격이 돼. 돌아가 버려요. 뭔가 안 됩니다. 일간은 그래서 옳쳐서 상실. 일간은 합이 안 됩니다. 일간이 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서 그게 아니고 일간이라. 일간 자체가 합이 된다는 것은 뭐야? 합격이 돌아가는 되거든요. 근데 합격을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수가 되죠. 네. 천간에 거스름의 글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있어요. 거스름의 글자가 그런 것은 뭐야? 수가 되거나 뭐뭐 있어야 돼요? 토하고 화. 목과 금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불합,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수국화 토국. 수가 되면 금생수, 수생목 이 두 가지만 존재해야 돼. 그러면 합격을 돌아가요. 그렇지. 합격되면 안 돼. 성격도 변해져요. 내가 뭘 정체성 잊어버려. 물인지 환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이걸 불합, 합격을 가지 않습니다. 불합. 불화생. 임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임 때문에. 안 맞네. 임 때문에 수국화. 자, 선생님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이 돼도 합격이 안 돼요. 네. 강제성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정아.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세요? 바로 옆에 정화 있어서. 때문에 예, 안 되는 거지. 못 가게 만들어요. 극한이 때문에. 극하게 이 관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안 되겠네. 일간과 합이 아니고 연간과 합이 됩니다. 연간과. 저쪽에 있네. 나는 합이 안 되고 저쪽으로 합이 넘어가면은 쓸 수 있다 못 쓴다? 쓰니까 쓰게 되겠지. 그러면 뭐야? 내 형제간이 멀리 떠나게 되겠지. 이별했어. 우리 재성과 아버지는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못 쓰게 됩니다. 내가 신금을 귀하게 써야 될 사람 같으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신금이 안 좋으면은 시원한 맛이 있을 것이고, 오늘 사주의 계획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사라지고 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형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하고. 일간과는 내가 합이 안 되는데 탈간과 이렇게 합이 될 수가 있어. 네. 해야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거. 선생님 이쪽으로 와도 안 돼요. 금요시로 하도 안 되네. 예, 안 됩니다. 멀리 떠나는 거. 언제 풀어질까요? 자, 거라. 이게 지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말이 많은데 풀어진다. 천간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면. 대충 이해가 되시면 책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 멀리 떠나는 게 내 형제가 죽는다 소리예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없고. 영영 외우고 가나? 풀리는 건 어떻게 어렵다. 풀지?
뭐 공부하는데 참 많이 살잖아 이거. 맞지 지금. 34페이지 볼게요. 그냥. 바로 34페이지 때만. 네. 그러면 책을 읽고 와야 됩니다. 물론 보관법도 좋은데 그럼 찢어야 되겠네, 마. 찢어야 돼. 아, 뭐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온전하게 돼. 저는 불편한지 안 된다 지금. 나도. 해석 볼게 바르고요. 이름 너무 조심해. 해설. 해석 볼게요. 간합은 물의 지압과 달리 상위 개념으로 신속하게 합화의 원래 속성을 잊어버립니다. 자, 자기 속성 잊어버렸냐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물행을 배내겠죠. 그 배내기 된 것이 뭐야? 우리가 그걸 쓰기 위해서는 뭐야? 지지. 아까 세 가지 원리에 맞춰져야 그 행체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됩니다. 이럴 때 각기 간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 서로 매여서 간목이나 기토의 작용은 거의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간목이나 기토의 갑이나 기토의 통근이나 등력의 상을 살펴 합 자체를 부정한 선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여하한 상을 막느라고 일단 간 대 간 작용이 가장 우선에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이 합하여 토로 변하는 문제는 신중히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합을 이루는지 아닌지 불합, 합인지 불합인지 먼저 살피고 합이 성립되면 다음에 화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또 합이 화가 되는지 불화가 되는지 살피는 것이 다. 화가 되려면 먼저 팔자에 진이라고 토, 또 보아야 하고 또 계절의 기운 월, 합, 불, 하, 불합, 화, 불, 화의 조건을 살펴본다 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입격되지 않죠? 그럼 됩니다. 밑에 조금 전에 봤던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일간하고는 되지 않아요. 옆에 연관. 그 연결하고 연결되다 얘기했죠. 타간간 됩니다. 불화. 토가 되어 있는 밑에 뭐가 있어요? 화이 이루어졌죠. 불합 볼게요. 불합. 갑목과 기토가 있어가지고 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데 이때의 극하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갱금 옆에 갑목 옆에 이렇게 갱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화 안 됩니다. 각합도 안 돼요. 경금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예, 갑목이 사- 못가게예요. 아니, 여기 사화가 경금이 없잖아요, 무슨 지금. 상관- 아, 그렇게 내가 그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아, 저 설명 준거 같아. 아, 이 사중의 경금 때문에요? 아, 사중 갱금이 아니고 아니, 뭔데? 아, 이거는 네. 토가 아니잖아. 토가 하잖아. 아니어서 네. 불합이고 불합이고 경금이 있어도 불합이고 아, 여기 미토가 되더라도 갱금이 있으면은 안 된다. 안 돼. 뭐 사기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입격 때문에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네. 그런 데서 마시겠죠? 근데 늘 하필로 하겠죠? 이건 저 멀리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거야. 일간을 가운데 두고 투와 제가 한번 사용해주는 거. 이건 안 돼요. 일반 어떻게 안 되는 뭐라. 밑에 거 볼게요. 화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토가 밑에 쫙 깔려있죠? 그럼 뭐, 계절 어떻게 성립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야? 진토를 봐서 성립. 성립이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불화. 이는, 자, 각기 밑에 볼게요. 4개의 토의 계절 특화에서는 팔자의 진토를 보지 않는 한 타간의 합을 이루지 않는 단 합의 성립 때문에 합이 불화가 되는데 속성을 읽는단 말은 기세를 미약하다는 뜻이지 기의 존재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했어요. 가령 각기 합이 되면 간목이나 기토는 몫이 미약해지면 오행의 세계를 살펴 팔자의 적용 지형의 입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대상이 못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위주로 살피는 난감의 지책에서는 그대로 봐줍니다. 기의 차원에서 살펴 요함으로 객고의 기천을 여부를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써머리는 입법의 위주로 설명한 책이다. 따라서 전자의 관점에 충실하고 수수다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이 책들이 제가 설명한 그 안에 단어가 있어요. 내가 살을 붙여서 설명한 것이니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간의 합이 그날 각기 합폭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쓰냐 못 쓰냐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근데 사주를 보다 보면은
전혀 재물이 없는 약같이는 병신 합수가 되어 있고 무토가 진토가 있어.